7월 21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62.2%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 대비해서 이 흐름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2.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2.3%였는데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50.8%였는데 지난주보다 5.4%포인트 내렸습니다. 5.4%포인트. 일주일 만에 엄청난 폭락입니다. 국민의힘은 27.4%였는데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습니다. 7.4%포인트 폭락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습니다. 60대 이상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처음이었다. 이제 꺾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한 번씩 이 냉정함을 보여줍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 이외에는 하는 일도 없고 미국과 충돌만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를 수 있을까? 집권 초니까 그럴 수 있다. 언제 꺾일 것이냐?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지율이 처음으로 꺾인 것, 이게 앞으로 전국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초긴장해도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번 꺾인 지지율은 쉽사리 반등하지 않을 것이다.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는 이런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또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재명이 한 행동, 이 정말 파렴치한 행동에 또 속겠느냐, 국민들이. 표절을 한 이진숙, 갑질을 한 강선우.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 이 두 후보자를 놓고 이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한 것이 강선우입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이재명의 이부자리까지 챙겨주는 이재명의 측근이죠. 강선우, 또 이재명은 아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지금 없애느냐, 복지부로 통합하느냐, 어쩌느냐 그런 논란을 계속 겪어왔습니다. 이 오만한 인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측근은 모두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쩔 건데 지지율 때문이었습니다. 이진숙, 강선우 모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뭐 이재명보다 못한 게 뭐 있나. 내가 표절하고 갑질했지만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지만 대통령인 이재명과 국무총리인 김민석에 비해서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째라식입니다. 또 이재명이 어제 이진숙은 버리고 강선우는 취하자, 이진숙을 희생양으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버티지 못합니다. 강선우의 갑질은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게 보좌관들, 보좌진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말발이 셉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 이걸 그대로 강행을 하게 되면 강선우를 국민들 앞에 갑질을 하는 셈입니다. 배째라식인 것이죠. 강선우는 현역 의원이니까 그대로 지키자. 또 당대표로 유력한 정청래가 강선우를 비호하고 있다. 이재명으로서는 다 버려도 강선우는 버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를 버리게 될 겁니다. 오늘 지지율이 꺾였습니다. 강선우에 대한 비리, 갑질 비리는 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김의겸,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을 발탁을 하고 최동석, 가짜뉴스를 뭐 유튜브를 통해서 퍼뜨린 이 청담동 가짜뉴스입니다. 이 최동석을 발탁을 하고, 이 최동석은 또 유튜브에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라고 이런 짓거리를 한 이 최동석을 임명을 하고, 이재명 인사는 이런 식입니다. 모두가 방탄이고 보은이고 또 자신의 비리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 챙겨주는 것, 자신이 공범이었던 것이죠. 공범인 사람들을 챙겨주지 않을 수 없는 것, 이런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오만함입니다. 이재명의 전체적으로 이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집권 여당, 집권자의 오만함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가 무엇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오느냐라는 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몰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오만합니다. 이 해명이. 우상호가 어제 이야기한 것이 대통령 이재명이 결정한 것인데 이유는 말할 수 없답니다. 왜 이진숙이고 왜 이진숙은 버리고 왜 강선우는 취했는지 이유를 말할 수 없답니다. 이런 오만한 정권입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자격 미달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 못하는 거죠. 이건 이재명을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 김부선이 이미 오래전에 며칠 전에 꼭 짚은 부분입니다. 키가 좀 크고 예쁘장하다라고 해서 강선우를 임명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김부선 자기를 임명을 해라 라고 비꼬았죠. 뭐 다른 이유 설명을 안 하니까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보다 강선우가 좀 젊으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측근이라는 거죠. 이재명 정권, 민주당이 철퇴를 맞을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 철퇴를 맞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이 김의겸은 사실 이 청담동 가짜뉴스, 이재명과 공범입니다. 이런 김의겸까지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이재명, 또 이런 인사는 계속될 겁니다. 또 지금 조국에 대해서 사면하지 않을 수가 없다. 8.15. 그 다음 저 이화영입니다. 대북송금의 이화영, 김용, 저 다 사면해야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재명의 공범 또는 종범들이 이재명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반가운 뉴스입니다. 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대폭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여기에 이제 전당대회를 결정하고 전당대회 분위기로 확 넘어간 부분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허물어뜨리는데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분위기로 넘어간 것이 크게 이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장동혁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23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출마 선언을 하고 또 한동훈이 안철수와 만나고 유승민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서 페이스북에 먼저 출마 선언 인사부터 했습니다. 장동혁은 반드시 당대표가 돼서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위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서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일부 낡은 언론 매체와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국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자신을 극우로 몰아가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이들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출마하고 싸워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김문수와는 결이 좀 다르지만 장동혁의 선명한 출마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에 찬성한 부류, 탄핵에 반대한 부류, 또는 뭐 겉으로는 개혁을 이야기하는 부류, 통합을 좀 강조하는 부류, 뭐 이렇게 나뉘는 편입니다. 이번에 뭐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의 출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출마를 결심을 하고 한동훈이 이 당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취하는 방법이 안철수, 유승민 아마 앞으로 이런 뭐 소위 이 당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는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런 그룹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동훈은 결선 투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마지막에 양자 결선 투표로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가져가기 전에 많은 이 탄핵에 찬성하는 파들, 조경태까지 포함해서 모두 출마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연대를 해서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기 전에 이미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김문수나 장동혁의 과반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로 가겠다. 그리고 결선 투표로 가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선 투표, 이 투표를 하기 전에, 경선을 하기 전에 후보 단일화를 노린 지금 연대입니다. 이건 한동훈의 결정적인 이 자살골입니다. 한동훈은 이미 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았습니다. 안철수 더 나아가서 유승민을 만나고 지금 연대를 이야기한 부분은 이제 완전히 당원들, 당원 주류 세력과는 뭐 완전히 결별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장동혁이 오늘 23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에 출마 선언을 먼저 한 것은 이 한동훈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뭐 한동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과 한동훈은 뭐 가장 가까운 측근이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졌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당원들을 극우 프레임으로 모독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김문수를 사이에 두고 김문수도 분명히 탄핵 반대입니다. 장동혁, 김문수가 같은 탄핵 반대입니다. 이제 한동훈과 안철수가 탄핵 찬성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선명하게 나뉘고 진검승부가 펼쳐지는데 김문수는 그래도 전체를 좀 통합하겠다.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쇄신을 통해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좀 중간에 서 있다면 완전히 이 이제 탄핵 찬성한 이파 한동훈, 안철수 그 다음 완전히 탄핵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 반대 장동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결선 투표 그러니까 과반 획득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하는 이 후보가 나오게 될 것이냐. 이게 나오게 된다면 모두 사전에 후보 단일화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문수와 장동혁, 그 다음 안철수와 이 한동훈, 이 뭐 등등 해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 결선 투표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진검승부인 것입니다. 여기에 각자들의 스타일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향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환길도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최고위원은 출마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환길은 일단 입당한 지 3개월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비대위 결정도 남아있고 이런 논란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장동혁이 출마를 하면서 전환길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전환길 자신의 입으로 뭐 윤 대통령을 지키는 후보가 있다면 뭐 굳이 자기가 나올 필요가 있느냐. 장동혁이 이렇게 선명하게 윤 대통령 지키기 또 탄핵 반대에 서면서 이 김문수와 함께 김문수는 좀 더 전체를 통합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잡았고 완전히 지금 소위 찬탄파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대척점에 서면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의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이 계기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찾아져야 한다. 어떤 당대표냐? 선명하게 장동혁이냐? 아니면 이 모두를 아우르면서 쇄신을 통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김문수냐?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재명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름세가 꺾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앞으로
뭐 또 국민들을 속이는 이재명의 속임수들이 나오게 될 거지만 국민들은 분명하게 그 이재명의 재판 중단, 이재명의 이 방탄, 어처구니 없는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대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